제가 맡은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 인간, 윤리적 관점으로 이런 이제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한테 50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요. 이제 세 개의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논의의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정체성 논의에서 윤리적 관점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때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막연한 주제여서 이제 한참을 고민하다가 윤리적 관점으로 시작하는 게 적절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윤리적 관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배경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오늘 첫 번째 물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따졌을 때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윤리적 관점의 인간 논의인 인격 논의, 퍼스널후드 논의는 무엇이고 또 그와 관련된 하위 개념인 도덕적 지위는 무엇이겠는가? 이걸 이제 따져보는 게 이제 두 번째 물음입니다. 아마 논의의 내용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 인격과 도덕적 지위 논의를 합쳐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논의는 인정에 근거한 인격 모델이다. 이라고 이제 오늘 발표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모델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제 큰 물음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이제 저한테 발표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제시한 인격 모델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논의 물음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사진들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물로 보지 않는 어쩌면 착각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떤 자신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논의를 해본다면은 어떤 도덕적 존재로 보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이게 정말 윤리적 고려의 대상인지 아닌지, 단지 사물에 불과한 것인지 이런 물음들을 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체계화된다는 거는 사실은 약한 인공지능부터 강한 인공지능, 특이점 이후의 인공지능 등 이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강한 인공지능 나오지 않았죠. 지금 약한 인공지능 단계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공지능 윤리가 인간 중심 윤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시할 때에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요시했던 것들이 아마 이론적으로도 인간 중심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주제인 인간의 정체성 논의는 이런 인간 중심 윤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간 중심 윤리라고 했을 때 그리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윤리라고 했을 때 그것의 초기 단계인 인간 중심 윤리라고 했을 때 그 윤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도덕의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윤리 이론들, 특히 이제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 이론들을 분석해 보면 이제 행위자인 인간이죠. 이제 기존 도덕 공동체의 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새로운 존재자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인칭적으로 어떠한 요청을 받는 겁니다. 실제 이 존재자들이 외부에 있는 존재자들이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인간 주체가 이 요청을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2인칭 관계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형성이 되면 3인칭 보편적 기준을 이제 논의하는 단계에 올라가는 거고요.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규칙으로 윤리적으로 대우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1인칭 규범성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나의 동기와 나의 의무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규범성이 나오게 되고 이걸 통해서 실천이 도모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체계적인 인공지능 윤리를 지금 생각해 오고 있고 이 가운데 초기 단계인 인간의 중심적인 윤리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특징이 뭐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 1인칭 관점, 2인칭 관점, 3인칭 관점이 중요하지 않나. 이게 이제 기존 도덕 윤리 이론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이 출발 지점은 지금 우리 오늘 논의하는 과제는 2인칭 요구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자가 등장을 해서 이 존재자가 도덕 공동체의 성원일 수 있는지 정말 아까 보았던 아이보에 대한 장례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단지 사물에 대해 착각한 범죄 오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도덕 공동체의 성원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일 존재인지를 설정하는 이 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 주제인 인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은 이 도덕 공동체의 성원 여부에 대한 이인칭 관점의 논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은, 하나는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기술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한테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근데 이 특징의 그 역할은 이런 거죠. 하나는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과 이제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자세히 이거를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또 다른 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오늘 다루는 건데요. 규범적 관점입니다. 단지 어떤 것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대우해야 한다, 다른 것과 다르게 어떻게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다루는 그러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격 개념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자아나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인간과는 다른 개념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회적 관계에서 규범적 관계를 설정할 때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이 인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존재론적 관점이랑 규범적 관점을 이야기해 보면, 인간한테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 거죠. 인간이 뭐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다, 눈이 두 개이다, 직립보행을 한다, 뭐 도구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정체성을 보여줄 때 기술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인간이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된다, 어떠한 책임의 주체로서 또는 타자로부터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의 담지자로서 보이기 위해서는 이 존재자가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존재자인 인공지능 존재자가 있는데, 그 존재자를 우리가 도덕 공동체 성원으로, 이제 성원으로 본다는 얘기가 도덕적 행위 주체로도 볼 수 있고요, 도덕적 행위 객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논의를 하기에 기초 개념인 펄슨후드로 볼 수 있느냐, 인공지능 존재자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기존의 인간 중심 윤리에서 도덕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도덕의 구조라고 하는 특징으로 보면 2인칭 관계성을 맺을 수 있는 존재이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이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이 평가를 보기 위해서 기존의 인격 모델들을 이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인격 모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재적 속성 보유 모델이라고 해서요, 어떠한 내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아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존재자에게 도덕적 지위를, 인격 개념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성에 의한 모델입니다. 인간이, 기존의 도덕 공동체의 성원인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만하다라고 여기면 인격을 부여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먼저 이제 이 두 어떠한 기준이 타당합니다. 이 타당한 기준을 가지고 배제하는 건 합리적 근거에 의한 배제일 텐데, 내재적 속성 보유 모델은 기준 자체가 기준 시작점부터 이미 인공지능 존재자는 배제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기준이 이미 왜곡되어 있는 거죠. 공정성을 훼손한 거기 때문에 내재적 속성 부유 모델로는 인공지능 존재자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자를 도덕 공동체 성원으로 보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반론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기준이 이제 관계성에 근거한 인격 개념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존재자들 사이에서 상호작용과 경험의 관계를 특히 주목하는 건데요. 이 모델은 그 원론으로부터 인공지능을 배제했던 내재적 속성 부유 모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자가, 인공지능 존재자가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뭐 상관없이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게다가 아까 맨 처음에 이 논의 배경이었던 인간과 인공지능 존재자와의 상호작용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것들을 설명하기도 아주 용이하죠.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주관주의와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관계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컵을 두고 너무 많은 추억이 있는 컵이어서 정말 소중하게 가족처럼 대우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존재자한테 그거는 그냥 보통 컵이고 버려도 상관없는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거와 관계 맺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상대주의적이지 않은가? 특히 윤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혼자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규범적 성격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관적이고 상대주의인 것들이 과연 규범적 자격을 논의하는 특히 펄슨후드, 인격 개념과 부합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 때문에 관계성 모델도 약간의 이제 굉장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근거로서 부족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받습니다. 그 내재적 속성 보유 모델이 어떠한 특정 속성을 보유했는가에 관심을 가졌다라면 인정에 근거한 인격 개념은 표현 속성, 밖으로 드러난 타자들에게 인지되는 방식에 의해서 그것들을 주목하고 그 인지되는 것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중첩적으로 합의될 만한 인간이라면 도덕적인 존재라면 인격을 부여하려면 이 정도의 속성은 필요하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다고 보인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정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인정 개념은 이제 헤겔리안적인 개념인데요. 헤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인정 개념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확인, 두 번째는 이제 수용이고요. 세 번째는 규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인공지능 존재자를 도덕적 존재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나눌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인입니다. 확인으로서의 인정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거는 표현 속성들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어떤 게 있을까? 이거는 지금 제가 제시할 게 아니라 이 구체적인 표현 속성의 목록은 경험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일단 이제 모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논의됐던 것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봤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제 행위 주체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격 모델의 하위 개념이 이제 모럴 스테이터스, 도덕적 지위를 통해서 도덕적 행위 객체와 도덕적 행위 주체로, 그러니까 페이션트와 서브젝트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에이전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도덕적 행위 주체는 충분한 인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 개념 가운데 전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방식의 인격 개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피동자라고 볼 수 있는 행위 객체, 페이션트는 준인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새로운 존재자의 인공지능 존재자가 우리 사회가 지금 합의된 중첩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목록화시켜 놓은 표현 속성들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수용으로서의 인정에서는 각 그 결합 모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 속성들 사이의 비중도 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외양이라는 게 중요하다. 인공지능 존재자가 도덕적 객체이든 도덕적 주체이든이 되려면은 외양이 중요하다라면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건 한 20%면 된다. 실제 중요한 거는 합리성이다. 대화 능력이다. 이렇다면은 그쪽의 포션을 높이는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포뮬러를 만들어내서 이것들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모델이 한 발 더 나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데요. 규범 태도로서의 인정, 이제 세 번째의 의미죠. 인정의 세 번째 의미인데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인정 논의를 하는 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존재자, 특히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 맺는 방식을 모든 인간관계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이기주의, 특수한 이타주의, 보편적 이타주의 이 세 가지 관계가 있고 이 관계마다 인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인정의 태도가 있고 규범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저는 이제 2인칭 도덕적 관계성에 의해서 인정 개념을 말할 때에 이게 도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3인직 보편정으로서의 어떤 논의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 이 논의들의 이 모델이 주는 시사점이 뭐냐? 지금 이제 2인칭 관계성을 위해서는 어떤 속성들이 표현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3인칭 보편성과 관계에서는 어떠한 인정적 태도라든지 규범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갖춰야 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리가 호모파벨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생히 드러난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드라마들을 이제 영국 드라마인 휴먼스라고 하는 거랑 이얼스 앤 이얼스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들인데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아직은 이제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이제 다가올 시대인데 이때 에피소드 중에 인간들이 인공지능 존재자를 흉내내는 모방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인간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존재자들은 인간을 닮아가는 걸로 만드는 걸로만 우리가 느끼지만 사실은 인간들도 그거에 동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첩적 합의를 돼야 될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논의입니다. 이 얘기가 주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정체성에서 존재론적인 관점이랑 규범적인 관점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규범적 관점에 우리 인격 개념을 논의했을 때에 사람들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봤던 것들 중에서 중첩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규범적 관점에서 제시됐던 어떤 가치들, 표현 속성들은 다시 우리 인간의 정체성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게 인공지능을 쪽으로 인간이 닮아간다면 규범적 관점도 단순해지고요. 존재론적 관점도 단순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람직한 발전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공진화라고 하는 관점이 AI 존재와 인간의 발전이라고 하는 공진화라고 하는 관점이 서로의 독특한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서로의 강점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조금 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정체성, 특히 이제 오늘 논의가 되었던 규범적 관점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게 존재론적 관점을 확장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다양하게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가치를 보장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세 번째 보여드렸던 그 모델인데요. 모델의 세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 표에 이러한 관계들, 그러니까 인간이 맞는 보편적 이기주의 관계, 특수한 이타주의 관계, 보편적 이타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그 관계 안에서 갖춰야 될 규범들이 잘 구현이 되면 이제 규범적 태도로서의 관점이 존재론적인 관점에 풍성함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정체성은 이제 윤리적 관점의 정체성으로부터 풍성화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하는 것들이 우리 시대에 중요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발표였습니다.